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네시스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충격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나 기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네시스가 세계 최고의 레이스 르망 24시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와, 저희가 지난번에 르망 24시 영상 만들면서 요거 현대차가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로 나오네요. 저희도 신났지만 해외 언론들도 아주 신났습니다. 현대가 지금 보도자료도 뿌리지 않았는데 토끼어를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사들이 제네시스 르망 24시 참여에 대해서 아주 감격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차가 나오게 될까? 제가 지난번에 영국 구드드에 갔을 때 제네시스 르망 머신 요걸 보면서 요거 디자이너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네시스가 자꾸만 르망 스타일의 자동차를 내놓는데 이런 차 자꾸 내놓는다는 거 결국에 르망 24시 출전한다는 거 아니냐? 율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곧 알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바로 이거였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아니 무슨 레이스 나가는 걸 갖고 그렇게 기뻐하냐? 현대가 어차피 레이스 하고 있지 않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현대는 N브랜드 가지고서 WRC도 나가고 TCR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WRC 레이스를 챙겨보진 않잖아요. TCR에서 누가 우승했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르망 24시 우승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F1보다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난 WRC, 르망 24시 이런 거 그다지 관심 없었는데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르망 24시는 다들 관심 있었을 겁니다. 포드 V 페라리 요거 르망 24시가 배경이잖아요. 르망은 정말 세계 최고의 레이스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레이스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빠지게 됐어요. 왜냐면 르망에 출전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빠졌던 회사 벤츠가 빠졌습니다. BMW도 빠졌죠. 아우디 포르쉐도 둘 다 빠져나오면서 남은 것은 도요타 뿐이었죠. 도요타는 포르쉐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포르쉐 마지막 레이스에서도 도요타가 졌어요. 포르쉐 있는 동안은 항상 2인자 이렇게 싸우다가 포르쉐 사라지고서 거의 독주를 하면서 혼자 출전해서 혼자 우승하고 혼자 리타이어하고 뭐 한동안 그런 정도로 힘들게 운영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WEC 르망 24시가 인기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르망 24시가 형태를 좀 바꾸면서 지금은 WEC의 황금기가 됐습니다. F1이라고 하면은 흔히 자동차의 형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이서 간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죠. 근데 WEC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제조사 간의 경쟁에 가까워요. 레이서는 누군지 그렇게 관심 없는데 어떤 브랜드의 자동차가 우승했는지가 더 초미의 관심인 거죠. 그리고 왜냐면 이게 24시간 동안 주행을 한다는 그 내구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24시간이나 되니까 자동차의 성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최고속으로 달릴 때 최고속 성능이 떨어지면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코너링 성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도 수백 바퀴를 돌기 때문에 운전자가 한두 번 더 잘해서는 그 차이를 벌릴 수가 없는 거죠. 제조사 간의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BMW, 페라리, 포르쉐 당연히 들어오고 람보르기니, 푸조, 알핀, 도요타, 캐딜락 뭐 이런 등등이 나오고요. 내년에는 에스턴 마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제네시스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경쟁하게 된다는 건데 또 어떤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경쟁하게 될지 지금 보기만 해도 굉장히 브랜드들 멋지고 여기 같이 참여한다는 거 진짜 뿌듯하고 그리고 진짜 재밌을 것 같죠? 르망 24시도 여러가지 부문이 있을 텐데 그럼 제네시스는 어디에 나가게 된다는 건가? 지금은 하이퍼카, LMP2 그리고 GT3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는 이 중에서 가장 톱인 거 요 하이퍼카에 출전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하고 함께 경쟁한다는 얘기죠.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BMW, 도요타 이런 회사들하고 완전히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라는 겁니다. 야, 이런 날이 오네요. 근데 하이퍼카를 보면요, 하이퍼카는 LMDH가 있고 LMH가 있는데 요거 좀 이름이 좀 어렵죠. LMH라고 하는 건 르망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LMDH는 르망 데이토나 하이브리드예요. 르망 하이브리드는 르망만을 위해서
뭐 어떻게든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고요. 르망 데이토나 하이브리드는 르망에서도 달리고 이 차를 그대로 가져다가 미국 IMSA에서도 달릴 수 있게, 데이토나에서도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레이스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 다 출전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비용이 훨씬 절감될 수 있고 다들 통합적으로 우승할 수 있으면 그 또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 레이스들이 서로 규정을 좀 통합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LM GT3도 있는데 이 GT3는 똑같이 뉘르부르크링 24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이런 통합 규정이기도 해요. 팀들이 참여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LMH, LMDH는 말 그대로 르망 하이브리드입니다. 어떻게 하이브리드냐면 뒷바퀴는 엔진으로 구동하고 앞바퀴는 하이브리드로 구동하는 자동차입니다. 주로 전기 모터를 앞바퀴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LMH나 LMDH나 둘 다 최고 출력이 똑같습니다. 680마력까지로 제한되어 있고요. 최소 무게도 1030kg을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 이것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성능 차이는 왜 생기나? LMH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걸 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근데 LMDH 차량은 정해진 셰시 몇 개 중에 골라야 돼. 모터도 정해진 모터만 써야 돼. 여기서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디자인을 내 맘대로 바꾸는 거, 그리고 엔진을 내 맘대로 얹을 수 있는 거, 이렇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이 제한된 레이스예요. 일단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LMH와 LMDH를 보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LMH가 더 잘 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 모터의 출력도 차이가 있어서요. LMDH는 67마력 제한이 있고요. LMH는 268마력까지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고 출력의 차이는 있지만 모터의 비중이 그만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출전하는 차들 중에 보면요, 페라리 499P는 이렇게 생겼는데 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토요타 GR010, 푸조 9X8, 이런 차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LMH 차량입니다. 상당히 비싼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포르쉐 963, BMW M 하이브리드 V8, 람보르기니 SC63, 알핀 A424, 캐딜락 V 시리즈 R, 이런 차들이 기성차체를 사용하는 LMDH 차량입니다. 아니 근데 최고 출력이 같으면 결국 같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레이스에서는 모터가 강력한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당연히 토크도 더 즉각적으로 발휘되고요. 코너에서 빠져나갈 때 즉각적인 가속이 되고, 그리고 앞바퀴에다가 모터를 달기 때문에 이 앞바퀴에서 끌어주는 이 사륜구동에 더 가깝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연비도 더 유리합니다. 레이스에서 무슨 연비냐 하실 수 있는데, 르망은 24시간 레이스잖아요. WRC의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스파 6시라고 얘기하는 스파 프랑코시앙 6시 레이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소 6시, 길게는 24시까지 이렇게 주행하는 게 WEC 레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얼마나 많이 쓸 거야, 그리고 기름을 또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될 거야, 이것도 한참 걸릴 테니까 이 피트스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레이스에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LMH가 실제 경기에선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제네시스는 이 LMH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LMDH라고 해서 비용이 훨씬 절약되는 이런 레이스에 출전하게 되는 거죠. LMDH 같은 경우는 뭐 달라라, 리지에, 멀티매틱, 오레카 이렇게 4곳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의 셰시를 선택해서 타는 건데요. 나름대로 기성 셰시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변속기는 엑스트랙에서 공급받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보쉬에서 공급받고,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윌리엄스 엔지니어링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사는 요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요거 만들어진 것에 엔진만 쏙 넣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있긴 하죠. 제조사의 특색이 드러나는 디자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엔진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램프 디자인 두 줄로 쫙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멋있긴 하겠다. 그런데 LMDH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 출력이 68마력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최고 출력은 680마력까지 쓸 수 있으니까 엔진 출력은 612마력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12마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이 뭐가 있을까? 일단 포르쉐 같은 경우는 4.6L V8 엔진을 씁니다. BMW는 4.0L V8 엔진을 써요. 람보르기니, 캐딜락 같은 경우도 V8 엔진을 쓰고 있고요. 제네시스는 엔진이 마땅히 없어요.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지금 최고 엔진은 3.5L V6 트윈 터보잖아요. 지금 이게 엔진 출력이 겨우 380마력인데 요걸 레이스용으로 좀 개조해서 출력을 조금 높인다? 그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죠. 물론 6기통 쓰는 브랜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알핀이 3.4L 6기통으로 나오긴 하는데 성적이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V6로 나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떤 엔진을 써야 되나? V8 엔진은 예전에 제네시스 G90 여기 사용했던 V8 엔진이 있거든요. 이거 타우 엔진. 요거를 쓰면 그냥 기본적으로 양산차에 들어갈 때 420마력이었으니까 막 개조하면 600마력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안 돼? 아니 터보 달면 되지. 터보 달면 된다 되겠다. 그게 언제적 엔진인데 지금 될까? 에쿠스 엔진이죠. 에쿠스 엔진. 사실 이거 엔진을 새로 개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신규 엔진을 개발해서 넣는 브랜드가 거의 없을 텐데, 현대라고 하면 뭔가 한다고 하면 끝장을 보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개발 엔진을 가지고서 들어간다,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엔진은 뭐가 될지, 디자인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지금 뭐 현대가 갑자기 르망에 출전한다 해서 많이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긴 했죠. 여러가지 힌트가 있기도 했었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우 답답해, 우리 르망 나가는 걸 왜 모르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디자이너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차를 진짜로 출시할 거냐? 언제 출시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음 달에 출시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출시한다는 거야? 그란투리스모에서 출시해, 이러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 이 차 진짜로 양산한 거 타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랬더니 그란투리스모만 켜면 언제든 타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고요. 정말 이렇게 생긴 차가 도로에 나온다면 정말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주행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제네시스 수석 디자인팀에서 설계했다고 하고요. 제작 단계에서 60년대 그랜드 투어러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차는 지금 엔진룸이 앞쪽에 있고요. 여기에 지금 람다 11 V6 엔진이 앞에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람다 11 엔진이 언젠간 나올 테니까, 비전이니까 뭐 가능하죠. 여기 제네시스 ESC 기술이 탑재돼서 전기 출력을 보조받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차량의 구동계, 그러니까 엔진과 하이브리드를 합쳐서 총 1071마력을 내는 그런 엄청난 자동차라고 하고요. 그리고 엔진만으로 1000rpm에서 최대 870마력을 내는 그런 자동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야사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사는 아시죠? 아유, 저 사람 참, 그 음란마귀 저 참. 야사 자체가 요클리스 앤드 세그먼티드 아마추어라는 약자예요. 코어가 없는 거지. 실제로 야사라는 브랜드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엑스 그란레이서 VGT 컨셉트도 내놨었죠.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차를 보면 누가 봐도 르망 머신입니다. 이 휠하우스 있는데 보세요.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여기 위쪽에 이렇게 핀 보세요. 요거 여기 와이퍼가 세로로 이렇게 세워진 거, 요런 것들 보면 르망 머신이네, 이렇게 힌트가 많았네. 제네시스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네요. 이런 스타일의 자동차가 달린다고 하니까 세계가 열광할 만하네요. 네, 현대가 드디어 세계 최고의 레이스 대회에 참여한다는 소식, 너무나 기쁜 일인데요. 근데 아마도 이게 참여한다고 해서 1등하리란 보장은 없죠. 포디엄에 오르는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걸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런 거 뭐하러 나가? 어차피 1등도 못할 걸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WEC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제네시스를 다시 보게 만들고 현대를 다시 보게 만드니까. 그래서 제네시스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 제네시스가 마그마를 내세우면서 이 제네시스의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마그마색으로 도장되어 있는 제네시스 레이스카가 이렇게 레이스 서킷을 달릴 때 비로소 그 마그마가 의미를 갖게 되고 진정성을 갖게 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그런 도전적인 브랜드의 자동차니까요. 이 강력한 제네시스 마그마가 등장해서 우리들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